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결단,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뉴스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 상당히 오락가락했잖아요. 오늘 민주당 대표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과정들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총선 비례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 입장을 밝힌 게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네. 당시 현실론을 꺼내 들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들은 물론 현역 의원들까지 준연동형을 지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자 이 대표의 결단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네네.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이 대표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연동형 비례제가 뭔지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은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합니다. 네. 반면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으면 비례 의석을 덜 받도록 조정해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 때는 한시적으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상한석, 즉 캡을 적용했고 네.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이었습니다. 소수 정당을 배려하면서도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 요인을 줄여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양당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며 무의미해졌습니다. 네. 여야가 별도로 합의해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전체에 연동형이 적용됩니다.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렇게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어느 당에 더 유리할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빨리 결정을 못한 거기도 하고요. 네, 양당 입장에서는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이나 병립형이나 거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양당 위성정당이 대부분 의석을 가져가면서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5석에 그쳤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이후 양당에 흡수됐는데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대부분도 잔류를 선택했고 이탈한 건 용해인, 조정은 의원 2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비례에서 한두 석 정도 손해는 볼 수 있겠지만 진보 진영 연대를 통해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선택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갈 가능성, 그럼 사실상 거의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비례 후보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 쪽 후보가 비례 공천을 받으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서 위성정당에 입당을 해야 됩니다. 네.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예. 이 대표의 비례 출마 가능성은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공언했던 대로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